문제아였던 이 나라 국민은 경제 택했다. 어딜까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예, 한번 보실래요? 그리스 2차 총선 결과입니다. 의석수가 우리하고 똑같은 300석입니다. 그런데 중도 우파를 표방하는 신민주주의당, 미타초키스 총리가 이끄는 당입니다. 여기가 40.5%로 158석을 차지했습니다. 과반을 확보한 거죠. 과반. 야, 이게 변화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급진 좌파 연합 시리자는요 17.84%로 48석으로 쪼그라들었고요. 변화운동 파속은요 11.84%로 32석을 차지했습니다. 공산당 KKE는요 7.65%로 20석 장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게 우파 중도 우파 연합이 300석을 차지하는 그런 기함을 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보면서요 여러분 그리스가 1990년대 파판드레우 총리가 집권을 하면서요 좌파가 득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퍼주기 시작했어요. 뭐 의료보험부터 시작을 해서요 교육까지 안 퍼준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진짜 엉망이 돼 갔거든요. 어느 정도로 엉망이 됐느냐 여러분 2020년 기준으로 206.3%입니다. 사실 이게 19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좌파가 쭉 집권하다가 가운데 우파가 하면 집권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파가 집권해도요 어쩔 수 없이 포퓰리즘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좌파든 우파든 집권 어떤 목적이 전부 다 포퓰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부채는 2020년에 206.3%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야말로 유럽의 길이나에서 유럽의 문제아로 빠진 그 계기가 됐던 거죠. 실제로 보면 여러분 보세요. 1998년에 97.4%였던 정부 부채 비율이요. 2000년에 104.9%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2010년에 147.5%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2013년에 보세요. 178.2%까지 올라가고요. 2018년에는 186.4% 급기야 2020년에는 206.3%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신민주주의당의 미타초키스 총리가 집권을 하면서요. 이때부터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최저임금을 낮추고요. 복지를 줄이고 의료 혜택을 줄여가면서 이게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1년 만에 194.5%로 정부 부채 비율을 줄였고요. 2년이 되니까요. 171.4%로 정부 부채를 줄였습니다. 야, 이건 말입니다. 2년 동안 사실 말입니다. 그리스 국민들은 복지 줄이죠. 의료 혜택 줄이죠. 교육 혜택 줄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까지하고 완전히 다른 정책이거든요. 1990년대에 썼던 정책과 2020년대에 쓰는 정책 30년 만에 정책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고통스럽죠. 갑자기 정부가 돈을 주다가 안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의료보험 혜택을 많이 주다가 안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최저임금을 낮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낮췄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게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그리스 국민은 더 이상 그렇게 못 살겠다 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그리스의 신민주주의당 여기를 선택을 했는 겁니다. 중도 우파 연합을 말입니다. 사실 이 중도 우파 연합이 이루는 성과가 이게 부채 비율만 이렇게 낮춘 게 아니에요. 성장률은 또 말도 못하게 올렸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리스를 보고 있으면 2008년 마이너스 0.3, 2009년 마이너스 4.3, 2011년 마이너스 10.1, 2014년 마이너스 2.5 계속 마이너스 행진이 마이너스.
그야말로 경제가 제대로 부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타초키스 총리가 되면서 2019년에 1.9%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코로나19의 위기 때문에 마이너스 9%까지 빠졌지만 2021년에 바로 V자 반등합니다. 8.4%로. 그리고 2022년에 5.9%까지 성장합니다. 이거 여러분 세계 초유의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 부채 비율을 줄인 나라도 없거니와 이렇게까지 줄인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그 줄인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아예. 부채 비율을 이렇게 줄였고요. 성장률을 이렇게까지 땡겨낸 나라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타초키스 총리를 보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존경스럽죠. 사실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이 아니라 좌파 연합처럼 쪼그라들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정치 전문가들이. 적어도 말입니다. 과반은 불가능하고 아마 급진 좌파 연합하고 비슷한 수준이 안 되겠냐 아니면 급진 좌파 연합이 좀 더 앞서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총선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정반대로. 그만큼 말입니다. 그리스는 유럽의 길이나 이게 길이나에서 유럽의 문제아로 떨어졌다가 다시 말입니다. 이제 문제아를 극복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신용평가기관들도 그리스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의 신용 국가 등급을 아마 국가 신용 등급을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요. 2009년이나 2010년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정커 등급입니다. 그러나 조만간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은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스는요. 좌파 포퓰리즘을 완전히 걷어내고요. 경제 성장을 택하면서 그리스의 어떤 앞으로의 성장 과도는 아마 굉장히 탄탄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요. 실제 미타초키스 총리도요. 최저임금 이제 조금 올려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아마 요즘 말입니다. 다 국가들마다 그리스가 이렇게 변한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많은 악재도 뚫어내고 이렇게 경제 부흥을 앞세우면서 미초타키스 총리가 이렇게까지 간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전 세계는요 실사구시를 선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 필요 없고요. 이념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게 좋아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공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달라는 거. 일자리를 달라. 일자리만 만들어주면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유럽이라고 해야 되나 남유럽. 남유럽의 어떤 나라들이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2012년 2013년에 온 것도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나라들이 다 바뀌어요. 스페인은요. 지방선거에서 지금 중도 우파가 완전히 대성을 거두었고요. 뭐 이탈리아에서는 총리까지 바뀌었죠. 그리고 포르투갈에서도요. 중도 좌파 사배당 소속의 안토니오 코스타 총리지만 경제 정책은요. 중도 우파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는 지금요. 실사구시 경제가 우선이다.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변해간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도 저는 반드시 말입니다. 객관적인 어떤 선택을 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당연히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까지 드니까 참 답답하네요.